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됐습니다. 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3.5배가 높은 14%가 휴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의 30%가 18일 의료 중단에 동참합니다. 조선대병원에서도 3개 진료과에서 환자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장흥 탐진강 일대에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물론 침수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24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합니다. 보조 노선 4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기존 노선 2개는 일부 변경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18일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가운데 지역에서는 사전 휴진 신고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전국 평균 4% 수준의 휴진 신고율을 보였는데요. 전남은 이보다 3.5배 더 높은 14%를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8일 휴진을 신고한 전남 지역 병의원은 모두 137곳. 전체 병의원 966곳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휴진 신고율은 순천이 27%로 가장 높았고 광양과 고흥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휴진 계획이 한 건도 없는 지역은 강진과 완도, 신안, 곡성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병원 966곳을 모두 방문해 휴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국 평균보다 높은 휴진 신고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공문 접수가 이뤄지는데 전남은 방문 확인을 진행한 만큼 접수의 편의성이 높아져 더 많은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참 고민이 되고 더 늦게 치료를 받게 된다면 더 건강이 악화된 게 아닌가. 의사 선생님들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는 18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전체 병의원을 다시 확인해서 실제 휴진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18일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병의원은 사전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업무 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30% 이상일 때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이제 청문을 실시를 한다거나 이 병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행정처분을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순서로 절차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전남도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목포 한국병원 등 도내 44개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체계에 돌입해 의료 공백을 메꿀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아 환자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 3곳도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된 18일,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과 지역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대병원 교수의 30%가량이 18일 진료 중단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이후 15%가량 외래 진료 환자 수가 줄어 평일에는 70에서 90명의 교수가 예약 외래 환자를 진료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인 20명에서 30명 정도가 18일 예약된 환자 진료 일정을 연기하고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대병원에서는 3개 진료과에서 예약 환자 일정을 연기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과대학 공모와 관련해 용역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입찰 공모에서 국제 컨설팅 업체와 국내 대형 법무법인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입찰 공모에는 국내외 컨설팅 업체와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3곳과 단독 2곳 등 모두 5곳이 참여했습니다. 전남도는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용역을 착수해 10월까지는 대학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오는 24일부터 보조 노선 4개를 신설하고 기존 노선 2개를 일부 변경하는 형태로 시내버스 일부 노선을 조정합니다. 간선 2번 보조 노선은 2-1번을 새로 만들어 용해와 백년지구, 북항 6개 학교와 문태중 고등학교 등 주요 학교, 백년대로까지 가장 짧은 구간을 연결하게 됩니다. 간선 3번 보조 노선도 3-1번이 신설되고 양원로 구간과 동부, 자유, 청호 등 전통시장을 연결합니다. 목포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영버스 직영 사업과 공영버스 위탁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장흥군이 탐진강 일대에서 파크골프장 확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 절차가 미흡하다는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탐진강이 도심을 관통하는 장흥군 읍소재지 일대. 수변공원 주변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27홀까지 확장하기 위해 잔디를 심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골프장이 들어서면 농약이나 제초제가 하천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입장. 하천 자체에 그 복원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종들이 자연 상태에 있는 수종들이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단일종들로 다 구성이 됐을 때는 상당히 탐진강의 건강성을 되게 이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게. 장흥군은 농약이나 제초제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잔디 구장이라는데 천연 잔디를 식재하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것도 전혀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애치 작업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서 환경적인 문제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골프장 확장을 결정하기까지 행정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흥에 조성된 파크 골프장은 모두 2곳. 기존 골프장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방문객 수에 대한 조사 자료가 없습니다. 수변공원 주변 골프장 확장 공사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0억 원 규모. 장흥군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확장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의견이 나왔던 민원 한 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민원 횟수로 말하면 정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거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장흥군 역시 파크 골프장이 강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케이블 TV가 지역 채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알립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4일 협약을 맺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정책 홍보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기업 홍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이나 홍보 채널 발굴에도 힘을 모읍니다. 저희 기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케이블 TV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중소벤처기업의 큰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에서 소외된 그 사람들이 없도록 그런 혜택을 놓친 일이 없도록 우리 케이블 TV 지역 매체가 보다 다양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극 지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화재와 해상 추락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5일 밤 11시쯤 전남 목포에서는
50대 남성이 북항 선착장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걷다가 바다에 빠져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앞서 낮 2시 반쯤 순천시 해룡면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비동과 차량 5대가 불에 탔습니다. 16일 아침 8시 40분쯤 여수 신월동에서는 넘내리 선착장에서 정박해 있던 31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기관실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올해 1차 고액 또는 상습 체불 사업주 현황을 보면 광주는 5명, 전남은 2명 등 모두 7명의 사업주가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배관건설이나 플라스틱 제조, 가설재 임대업체 사업장을 두고 적게는 3,9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4천만 원까지 모두 5억 4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당 3기 전남도당 위원장에 이성수 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17일 당선 소감을 통해 당원들이 보내준 관심과 응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는 민선구기 지방선거에서 확실한 대안정당 역할, 전남도당의 역량 강화, 도민의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 검찰정권 청산, 서민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남도당 부위원장은 최미희 현 순천시의회 의원과 이정확 전 해남군 의원 등 2명이 선출됐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이틀에 걸쳐 시정질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문화도시 사업 전반적인 점검과 소아 청소년의 진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시정질문 이틀째인 17일 박수경 목포시의원은 목포시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사업이 마무리된 문화도시센터 구축에 기반 구축 사업비를 이중 투자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지출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현조 의원은 최근 6개월 동안 소아나 청소년의 70%가 대부분 한 달에 2번, 많게는 17번 정도 진료를 받고 있는 반면 목포는 평일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적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영광군 나걸도 북서방 5km 해상에서 9.7톤급 연안자망 A호를 탄 40대 남성 선원 B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새벽 12시 20분쯤 A호에서 선원이 칼로 갑 한 장을 찔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근 경비함정을 급파하고 피해자인 40대 남성 C씨를 인근항으로 입항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C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B씨의 뺨을 3차례 폭행하자 화가 난 B씨가 C씨를 작업용 칼로 찔렀다는 선원들의 진술을 참고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16일 피의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HD 현대사무가 현장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착용형 로봇 도입을 추진합니다. HD 현대사무는 로봇 개발 관련 기업과 조선소 맞춤형 장비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기존에 개발한 산업용 로봇을 조선소 작업 환경에 맞도록 보완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이 우리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대상에 4곳을 선정했습니다. 해남군이 선정한 공모사업은 화산면의 빨래터 안다미로와 북평면 남창마을 골목 한 바퀴 구경길 조성, 옥천면의 백호마을 설계, 화원면의 장미로 물든 하원 등 4곳입니다. 해남군은 지역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발굴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부터 주민 공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 조성된 반려견 놀이터가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견 실외 놀이터는 1,4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놀이시설이 있어 목줄과 입마개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무료로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반려견 놀이터는 전문 자격을 갖춘 직원이 상주해 반려견의 성향에 따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